자, 저희와 7년째 이 시간을 가지고 계신 최백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경제 가정교사. TBS 뉴스공장 시절부터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온 가장 장수 패널이십니다. 최장수 패널. 수많은 패널들이 왔다 갔는데 최백은 교수님은 그 자리에 계속 계시다. 자, 오늘은 어떤 이슈입니까? 사실 이번 주에 제가 원래 화요일 날 나오잖아요. 네. 근데 시청자들한테 미안한 게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소식만 나오다 보니까 맨날 안 좋은 소식이야. 지금 그러니까요. 1년 반째. 그러니까 전화기도 참 진짜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정도 안 나올까 하다가 또 나오라 그래가지고 나왔는데요. 아니, 교수님 말씀 안 하신다고 나쁜 소식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우울하잖아요. 네, 우울한데 자. 지금 이번 주 월요일 날에 국세청에서 그 연말정산 저걸 오픈했어요. 그러면 이제 월급쟁이들은 그렇죠. 이제 한 해 끝나면서 이제 세금 이제 신고를 하고 네. 1월 달이나 빠른 직장은 1월 달, 늦은 얼마라도 직장은 2월 돌려받으려고. 달에 이제 뭐 환급금을 돌려받거나 아니면 더 내거나 뭐 이런 게 이제 생깁니다. 이게 월급쟁이들의 월급쟁이들은 보통은 돌려받는데 평균적으로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연말정산 자료가 올해 이제 지난해 거는 이제 아직 이제 다 신고도 안 했으니까 정리가 안 된 거고 1년 전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 거죠. 이게 정리돼 가지고 최근에 나왔어요. 국세청에서. 그걸 첨부리로 쭉 한 걸 제가 이제 분석을 해 봤는데 분석을 한 2,050만 명 정도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는데 이 화면에 좀 그림 좀 한번 좀 올려줘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집권 첫 해인데 이때가 그렇죠. 이게 보게 되면은 그 세금 내고 난 이후에 실질 소득이 그러니까는 2017년 문재인 정권 때부터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쭉 꺾였어요. 그러네. 이게 평균입니다. 평균 소득이에요. 이 추세랑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언제 집권했는지 이 다른 기록을 보지 않고 경제 지표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꺾일 때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면 다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에 계속해서 제가 보여준 게 다 윤석열 정부에서 꺾이는 게 다 공통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꺾여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쭉 상승하다 확 꺾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평균치인데 평균 월급쟁이들의 평균 저건데 상위 1% 제가 뭐 다 아는 시간 없어서 공개를 못 하고요. 상위 1%도 감소했어요. 야, 이건 진짜 드문 일이다. 상위 1%는 상위 1%도 어떤 상황에서도 현상 유지하거나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 제가 다른 등급은 뭐 소개받자 뻔한 거고 상위 1%도 꺾였어요. 이야, 이거 드문 일이다. 상위 1%는 1억이 넘는 사람들이거든요. 1억 몇천만 원 되는 사람들인데 상위 1%도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정부가 이거는 좀 가계 소득에 대해서 이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소비가 이렇게 죽는 이유가 작년도에 그 이 폐업률이 자영업자 폐업률이 원래 이제 높은 게 특징이지만 급등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비를 못 하는 거예요. 쓸 돈이 없어서 그런 거죠.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수입이 그 압박을 받는 상태 속에서 이자율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고 그러니까는 직격탄을 맞는 거죠. 자영업자들은 게 대부분 동네에 있는 가게들인데 그렇죠. 동네 가게 안 간다는 얘기예요. 안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폐업이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소득 강화 안 시켜주면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부자 감세만 한다고 이게 됩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다음.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이제 올해 이제 그러니까 연말정산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걸 힌트로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힌트는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 대상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사업체에 취업되어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건 월별로 쭉 이제 이건 그걸 급여를 이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실질 임금. 근데 이제 이 보게 되면은 전체 고용자 노동자가 이게 보게 되면 작년 이게 10월 달까지 이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이게 한 2천만 명 되니까 거의 대부분을 커버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도 보게 되면 2022년부터 쭉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참 신기해요. 근데 2023년도에 떨어졌어요. 실질 임금이. 그럼 올해 연말정산에 대충 이제 결과가 이제 대충 우리가 예상된다는 얘기죠. 이게 되게 중복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건 세금 전자료입니다. 이거는요. 전자료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큰 기업들도 그래요? 큰 기업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표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은 이제 300인 이상을 대기업이라고 합니다. 300인 이상도 줄었네. 300인 이상도 그러니까는 올해 지난해 그러니까 2023년도에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는 300인 이상이고 300인 미만은 되게 중견이라든가 중소기업 종사자들인데 300인 기준인데 대개가 보게 되면요. 대기업을 나눌 때 이게 줄어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에 이제 1% 줄어든 거랑 이제 비슷한 이제 그러니까 맥락에 있는 거죠. 그 소득 1%도 줄어들었고 대기업 노동자들의 급여도 줄어들었다. 그럼 대기업도 줄어들고 올해 지금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우울할 거예요 아마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지금 이게 보게 되면요. 거기다가 특히 이제 임시 일용직들이 이제 굉장히 힘든 분들이죠. 힘든 분들은 더 이제 그러니까는 타격을 보고 있죠. 더 많이 줄었네. 예. 그러니까 참 저희 사실은 저기 뭐 1,540 한 50만 원 정도라면은 이게 그러니까 한 120만 원, 125만 원 정도 안 되는 거예요. 월급으로 구하게 되면요. 그렇죠. 월급이면 예, 예. 100만 원 살짝 넘는 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조차 줄어들고 있으니까는 저걸로는 하나의 직업으로 먹고 살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개, 3개 하시는 그렇죠. 건데 그러니 자영업이 죽죠. 이렇게 저기 월급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저기 저 가겠어요. 가난해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우리가 나라 전체가 나라 전체가 가난해지고 예.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대한민국- 부자 세금은 계속 깎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무기력증에 저는 빠져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윤 이게. 대통령이 저는 예. 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자 세금을 깎아주면은 서민한테 좋다. 근데 그 표현을 이상하게 해야 돼. 부자가 죄인이 아니라 죄인에서 세금 부과하는 거 아니잖아요. 소득이 있으니까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세금 내는 게 왜 죄인한테 부과하는 거라고 그렇게 인식을 해? 참 그분 참 사고 방식이 이상해. 맨날 저기 저 법만 해가지고 저기 범죄들만 다뤄서 그런지 죄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조세 형평이라든가 이런 인식이 없는 것 그러니까요. 같고요. 전혀 없는 예. 것 같고 그리고 진짜로 예.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면은 서민들이 좋다라고 진짜로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도대체 그 메커니즘을 이해를 전혀 못하니까 누군가가 계속 그렇게 말해주고 그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면 그 부자들이 그 세금 가지고 사람들 월급 많이 줘가지고 또 좋아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밑에 있는 아마 참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누군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본인이 그걸 판단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그 예. 좋은 일을 하고 예. 있다고 믿는 예. 것 같아요 지금. 예. 정말 본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뉴스공장에서 소개하는 통계 수치를 좀 보세요. 보시고 보실 좀. 리가 있나요? 근데 제발 좀 보시고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시고 만약에 제 통계 자료에 문제가 있으면은 반박을 해주셨는지 예? 해주시고. 자, 이렇게 어려우니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반도체 클러스터에 600조를 투입해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예. 이것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622조라고 발표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일자리 그러니까 346만 개 만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저께도 잠깐 그 이봉렬 기자하고 잠깐 얘기를 하시던데 보니까는 예. 그 2019년도에 그 다음 자료 봐보세요. 그 다음 넘겨봐 줘 보세요. 2019년도에 삼성전자에서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게 유일하게 있습니다. 예, 2019년도에 2019년도에 그러니까 저기 위에 게 뭐냐면은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걸려 있는 자료예요. 예. 그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발표한 거죠. 투자자들 보시면은 상대로. 오른쪽 끝에 2019년 4월 24일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때 발표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뭐냐면은 한 10년간 향후 10년간 133조 원을 투자해서 1만 5천 명을 채용하겠다 이렇게 했었어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저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10년간 2030년이니까 한 10년간 정도 되는 거죠. 예. 10년간에 저렇게 하겠다 했으니까는 그럼 저게 133조 원을 투자해서 1만 5천 명이면요. 우리 흔히 말해서 투자했을 때 얼마나 일자리가 창출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계산하는 게 있어요. 예. 한국은행이 그걸 이제 측정을 합니다. 예. 그걸 이제 소위 취업 유발 개수라 그래요. 10억 원당 몇 명이 이거 하느냐. 오케이. 저걸 역으로 계산하게 되면 0.1명 정도 나오는 겁니다. 10억 원당. 10억 원당 0.1명. 저 133조 원을 1만 5천 명으로 나누면 나누면 10억 원당 0.1명 정도예요. 10억 원 써가지고 연수에 1명. 예. 100억 원당 한 명 고용한다는 얘기네요. 예. 저게 이제 그러니까 직접 이제 당사 기업이 이제 채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렇게 투자하게 되면 주변에 뭐 이제 그러니까 음식점도 좀 대고 막 이럴 게 아닙니까? 네네. 그게 이제 간접적으로 유발하는 거예요. 그 예. 일자리를요. 예, 예. 그걸 다 합해가지고 이제 근데 그 얘기 하기 전에 이 얘기 먼저 나왔으니까 합시다. 저게 이제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은 예.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 이제 그 한국은행이 저걸 실제로 측정을 해가지고 취업 유발 개수. 통계를 발표를 해요. 돈 얼마 쓰면은 사람이 몇 명 예. 고용되느냐. 그럼 저게 지금 5년 단위로 이게 이게 하기 때문에 예. 2020년도가 아직 집계가 안 되고 있는데 취업 유발 개수를 보게 되면은 2015년 15년부터죠. 예. 이 보시게 되면은 2019년도에 보게 되면은 가장 최근 게 2019년도인데 19년도 보면 0.965693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명이 채 안 되는 거죠. 10억 원 써가지고. 예.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합한 겁니다. 이거. 아, 이게 합한 것이다. 예. 그러면 이 0.965693이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한국은행에서 예. 실제로 조사를 한 거예요. 실제로 예, 이게 10억을 이제 썼을 때 직접 고용과 간접 고용 다 합쳐서 몇 명이냐? 예, 산업별로 한 명이 채 안 되는데. 그래 산업별로 그러니까 예. 이런 걸 이제 조사를 해요. 예, 예. 그걸 이제 산업연관표라고 해가지고 조사를 예, 하는데 예. 저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622조 원에다가 예. 저걸 넣어봤어. 대충 우리가 넣어서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예, 계산해 봤더니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60만 명이 조금 넘어요. 60만 명. 요걸 해드려 60만 명. 예. 연 3만 명 정도죠. 그러니까 이게 20년간이니까 더군다나. 예? 20년간이니까 연 3만 명 해가지고 60만 명인데. 예. 근데 발표는 346만 개 일자리를 만들자. 교수님이 이거 공식에 다 넣어서 한번 해보자. 예. 실제로 이 돈을 정부가 쓰는 돈도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것도 아니고 2019년에 기업이 발표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것저것 다 합쳐가지고 마치 이번에 정부가 이런 투자를 하는 것처럼 말했는데 예. 그거 다 빼고 그래서 20년간 346만 개 만든다고 하는데 예. 아니 우리 취업 유발 개수 있잖아. 그거 공식 넣어가지고 한번 해봐. 다 해봐도 20년간 60만 명인데 어디서 360만 명이 나왔어? 그러니까요. 기자들이 이런 거 좀 과학에 대한 발표를 하면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야 이게 다 뻥이구나. 거기다가 그냥 다 뻥이야 그냥. 거기다가 저는 있잖아요. 교수님처럼 계산해볼 거라고 생각 안 한 거지. 삼성전자가 2019년에 133조 한다 했잖아요. 예. 작년에 그러니까 3월 달에 발표하면서 300조로 늘렸어요. 예. 20년간 간다면서. 20년간. 저는 거기까지는 그래도 좀 대충 봐줄 수가 있어요. 근데 예. 세계 기업들이요. 20년 전망 투자 전망을 발표하는 경우는 내가 본 적이 없어요. 20년 어떻게 20년 합니까? 후에 기업이 투자 계획을 발표해도 중간에 바꾸고 그러는데. 그게 20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거기다 이제 그거를 뭐냐면 200조를 더 늘린 거야. 또 1년 저 사이에.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어차피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도 없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현 정부 지나가면 다 막 없었던 일로 하면 되는 거니까. 예. 뭘 하라고 하니까 예. 그래 그냥 300조라고 그렇죠. 써.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3년 있으면 없는데 뭐. 일자리는 자기들 멋대로 그냥 그러니까 소설처럼 저기 쓰고 364만 개. 364만 개. 야, 네. 거짓말을 그러다 해도. 보니까 국민들도 이런 거 발표하게 되면 관심이 없어요. 이건 개뻥이 개뻥. 그렇죠. 관심이 없어. 지금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작년에 있잖아요. 작년에 지금 바로 이제 저게 뉴스가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계에서 2022년도만 해도 1위였었어요. 매출액이요. 예. TSMC가 대만에 2위였었고요. 예. 3위가 3위가 인텔이고 이렇게 되고 그랬는데 4위로 추락했어요. 4위예요? 예, 4위로. 야.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는 어쨌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니까 우리가 기업인데 4위가 됐어요? 4위로 추락했어요. 이거는 윤석열 정부 탓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일본과 중국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시장이죠. 예. 야 대단하다 실력. 이거 아무나 못해요.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울한 소식만 전하게 돼가지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